네, 안녕하세요. 기어박스 이병진입니다. 4세대로 6년 만에 진화한 신형 카니발이 등장을 해서 실제로 어떤 모습이고 얼마나 좋아지고 달라졌는지 플랫폼도 바뀌고 이런저런 변화의 폭이 커서 꼼꼼하게 한번 둘러보려고 비트 360에 잠깐 들렸습니다. 이 겉모습의 테마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웅장한 볼륨감이라고 해요. 언뜻 봐도 사진으로 제가 처음 봤을 때도 수입 미니밴들하고도 당당하게 경쟁을 할 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물을 보니까 꽤나 매력적이고 완성도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 360에는 2.2 디젤 파워트레인을 얹은 7인승과 9인승 모델만 3대가 전시가 돼 있어요. 11인승 모델은 전시가 안 돼 있어서 그건 추후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 프론트 그릴, 셀토스나 신형 소렌토에서 봐왔던 이 호랑이 코 프론트 그릴과 이어붙은 헤드램프, 이런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프론트 그릴 패턴 한번 보세요. 이 정도로 좀 적극적이고 상당히 공격적인 프론트 그릴을 과감하게 썼어요. 그만큼 신형 카니발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자 이미지를 완벽하게 바꾸기 위한 어떤 새로운 시도입니다. 프론트 그릴과 이어 붙어 있는 이 헤드램프의 날렵하고 날카로운 눈매를 보시면 도전적이죠. 그리고 이게 리듬과 박자를 디자인 패턴에 활용을 했다고 하는 주간주행 등과 방향지시 등이 이런 식으로 디자인도 독특하죠. 그리고 이 헤드램프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에서 4발짜리 헤드램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프론트 그릴과 헤드램프 위쪽에 크롬 몰딩이 여기에는 이렇게 끊겨져 있고 다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도 기존의 어떤 다른 차에서 보기 어려웠던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무광 크롬을 좀 많이 써서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 앞범퍼 쪽도 아래에 보시면 저렇게 안개등 그리고 아래에 무광 크롬으로 저렇게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꽤나 차가 낮고 넓고 당당한 모습이 딱 도드라지죠. 이 에어 커튼도 여기에 뚫려 있나 보면 뚫려 있습니다. 실제로 뚫려 있고요. 이 2.2 디젤 신형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컨티넨탈 크로스 컨택트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235R 19인치입니다. 이 3세대보다 훨씬 길어지고 넓어지고 커져서 이렇게 옆에서 언뜻 봐도 커다랗게 좀 도드라지는 느낌이 딱 보이네요. 이 사이드 미러에도 사이드 리피터 방향지시 등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미러는 상하로 나눠서 위에는 차체와 같은 색상이고 아래는 검정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 도어 캐치도 보면은 위는 이 크롬 몰딩으로 그 아래는 차체와 비슷한 색상으로 마무리를 했네요. 슬라이딩 도어 옆으로 열리는 문의 이 레일 높이가 구형보다 위로 좀 올라갔고요. 더불어서 여기가 좀 이렇게 파여져 있잖아요. 요거와 같은 디자인으로 좀 쭉 시원하고 뭔가 통일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도 꽤나 이렇게 각을 줘서 옆에서 딱 보시면 이 슬라이딩 도어의 레일과 이쪽이 쭉 이어져서 이 헤드램프 끝에서부터 이어져 있는 캐릭터 라인이 끝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물론 전동이죠. 파워 슬라이딩입니다. 파워 슬라이딩 도어고요. 와, 이거 확실히 미니밴이고 카니발이 이 도어의 개방감이 창문 보십시오. 2열의 이 창문 크기 보이시나요? 그리고 뒷유리까지도 시원시원하고 이 C필러에 지금 붙어있는 독특한 패턴도 좀 들어가 있고요. 샤크핀 같은 느낌의 상호의 지느러미 같은 느낌이 좀 도는 가니쉬로 포인트를 줬고 그게 이 뒷유리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고 한번 뒤로 쭉 테두리를 둘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디자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앞모습과 흐름은 같이 하고 있는데 뒷모습 디자인은 더 중후한 아이언맨의 얼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묵직하고 든든하고 하나로 커다란 통유리고요. 뭔가 조잡하거나 막 화려한 패턴 같은 거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둥그렇고 묵직하고 든든하게 디자인을 해놔서 매력적이네요. 실제로 보니까 주간주행 등의 리듬과 박자를 형상화한 패턴과 흐름이 비슷해서 여기에도 선명하고 균일하게 디자인 패턴도 좀 독특합니다. 카니발이라고 하는 모델명은 이쪽에 붙어 있는데요. 이전의 카니발과 좀 서체가 다릅니다. 뭐 배기구, 머플러 팁은 없습니다. 디자인적으로 만들어 놓은 가짜 머플러 팁조차도 없고요. 실제 머플러 팁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아래에 이렇게 보이죠. 보면은 이 뒷유리가 뭔가 걸리는 게 없고 매끈하잖아요. 예전에는 이쪽에 아래에 와이퍼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안쪽으로 보시면 여기에 와이퍼를 숨겨놔서 히든 와이퍼입니다. 그만큼 디자인적으로도 더 깔끔하게 완성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자, 뒷공간 한번 보겠습니다. 2223. 지금 이 야외에 전시되어 있는 모델은 9인승 모델이었네요. 둘, 그리고 여기 바닥에 지금 제가 접어놓은
이게 3인승 해가지고 9인승 모델이고요. 4열 시트 구성이고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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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 3명, 그렇게 해서 9인승입니다. 통로가 시원시원합니다. 간편하게 접어서 완전히 플랫한 평평한 뒷공간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쪽으도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 수납함이 있고 아래에도 더 큰 수납함이 이렇게 있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펼쳐 보겠습니다. 이 끈을 당겨 올리면 이 정도로 문이 안 닫힐 것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지만 전동 해치를 닫으면 아무 문제 없이 잘 닫힙니다. 7인승이나 9인승이나 운전석에서의 인테리어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내를 간략하게 한번 구경하고, 그리고 지금 전 시장에는 7인승, 9인승 모델이니까요. 2열, 3열, 4열의 차례대로 한번 앉아보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전반적인 크기나 그리고 가죽 질감, 우선 림의 이 느낌은 보들보들하고 살짝 미끄럽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실제로 잡아보면 손에 착착 감기는 맛이 있네요. 왼쪽에는 인포테인먼트 관련한 버튼과 토글 스위치가 모여져 있고요. 오른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관련한 장치들이 이렇게 딱 도열해 있습니다. 조약돌 같은 느낌의, 재질은 그냥 플라스틱인데 생김새는 참 괜찮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의 전체적인 크기는 5m가 훌쩍 넘는 차체를 생각하면 적당하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무 크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 12.3인치 계기판과 12.3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가 하나로 쭉 이어 붙어 있는데,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평평하고 하나로 이어 붙었다기보다 살짝 여기가 각이 좀 생겨서 운전자 중심으로 조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틀어져 있는 게 특징이네요. 주행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디자인도 좀 바뀌겠죠. 주행 모드를 바꿔보겠습니다. 에코, 스포트, 스마트, 노멀. 근데 12.3인치 계기판도 그렇고 이 모니터도 그렇고 뭔가 시원시원하고 신차를 타는 그런 기분과 맛이 딱 나네요. 홈 화면이고요. 최근 기아차에서 보여주고 있는 색상과 패턴, 그래픽의 구성은 동일합니다. 옆으로 밀면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활성화가 되고요. 글자 크기나 이 아이콘의 크기도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자연의 소리 이런 거 익숙한 메뉴들도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요. 후속 대화, 5m가 넘으니까 당연히 후속 대화 기능도 들어있죠. 빌트인 캠, 후석 취침 모드도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소리를 줄여줘서 뒷좌석에 같이 가는 분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하는 모드고요. 후석 공조 조작도 있습니다. 들어가면 여기에서 뒷자리의 공조장치를 이 앞좌석 운전석에서 조절을 하는 거죠. 바람 방향도 이렇게 맞출 수가 있고요. 온도, 오토, 바람 세기 그런 것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계기판 테마도 주행 모드와 상관없이 연동되지 않게 클래식 A, 클래식 B, 클래식 C 주행 모드에 맞춰서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화면과 동일하고요. 다이내믹이네요. 다이내믹은 기아차의 주행 모드와 연동되지 않는 하나의 화면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실내 무드 조명 같은 경우에는 조명의 밝기도 여기서 선택이 가능하고요. 4단계까지 선택이 가능하네요. 밝기만 조정이 되고 색상을 선택하는 건 따로 없나 봅니다. 원터치 방향지 시등이 3회, 5회, 7회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블루라이트라고 눈에 안 좋은 청광색 빛을 줄여주는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별도로 달아놓은 공조장치처럼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네요. 액정 디스플레이의 바람 방향과 색이나 어떤 공기, 실내 공기의 상태까지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토글 스위치로 이렇게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터치예요. 뒷좌석도 여기서 이렇게 터치로 가능하고요. 공기 청정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터치로 인포테인먼트를 컨트롤하고요. 여기에 물리적인 전원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뭔가 딸깍거리거나 물리적인 소리 같은 건 안 나고 이렇게 누르면 다 열리고 또 눌러야 닫히네요. 커버를 이렇게 열면 이 안쪽으로 USB 포트, 충전을 좀 더 빨리 하는 포트 무려 3개나 있습니다. 무선 충전이 지원이 되는, 바로 인식을 하죠. 다이얼식 기어 노브가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꽤나 크고 깊은 컵홀더가 2개 있고요. 그 뒤쪽으로 토글 스위치로 조정이 되는 열선과 통풍 3단계, 열선 스티어링 휠, 줌인 줌아웃도 가능하고요. 이걸 눌러서 상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질은 대단히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어디에 무언가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에는 아주 괜찮습니다. 조금 더 실내를 시원하고 넓게 보이기 위해서
구성을 좀 특별하게 했어요. 보면은 단을 하나 좀 만들어서 라운딩을 해서 좀 감쌌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플라스틱 커버의 질감이 고급스럽진 않습니다. 플라스틱 커버로 12.3인치 계기판과 모니터를 감싸놨고, 그 아래로 이 에어벤트를 크롬 라인으로 보시면 상당히 시원하고 차가 더 길고 넓게 느껴지게 실내에서도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막혀 있고요. 저 끝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바람이 나옵니다. 그 뒤쪽으로 보시면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고, 센터 콘솔이 예전에는 딱 열어보면 와 되게 깊고 넓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 아랫부분은 2열 뒷좌석 승객들을 위한 어떤 공간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뒤쪽에 컵홀더가 또 있는데요. 이거는 이 앞쪽 컵홀더는 앞좌석을 위한 컵홀더지만, 이 뒤쪽에 보이는 이 센터 콘솔 뒤쪽의 컵홀더는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로 더 좀 활용이 되겠죠. 앞쪽 그리고 저 뒤쪽에 또 하나의 썬루프가 있는데요. 두 개 다 앞쪽에서 여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까지는 아니어도 이 정도의 개방감이라면 뒷좌석에 앉은 분들도 답답하거나 막 불만족스럽진 않을 것 같아요. 햇빛 가리개는 수동이고요. 프레임리스까지는 아니고 얄쌍한 룸밀러가 있는데, 룸미러 크기가 차체에 비해서 좀 작은가 싶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적당합니다. 자, 선바이저 길이 연장도 이렇게 되고요. 조명을 켜는 건 수동이고요. 닫을 때 닫으면 꺼집니다. 조그만한 9인승이었는데요. 지금은 7인승입니다. 7인승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리무진이라고 엠블럼이 붙어 있네요. 3열 시트, 맨 뒷좌석을 접은 상태인데요. 7인승의 3열 시트를 접으면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공간이 나옵니다. 자, 2열 시트에 올라왔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이 레버가 두 개가 보이는데요. 7인승 같은 경우에는 3열밖에 없으니까 실내 공간에 여유가 있잖아요. 보시면 이걸 누르면 이건 앞뒤로 슬라이딩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이게 제일 가까운 슬라이딩 한 상태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제일 뒤쪽으로 멀리, 더 이상 슬라이딩이 안 되는 게 뒤쪽에 3열을 위한 이쪽에 이 컵홀더를 만들어 놓은 이 격벽 같은 게 있어서 여기에 닿네요, 이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뻑뻑하네. 오, 레버의 재질이나 이런 것도 좀 그냥 좀 투박한 편이고요. 뒤에 있는 레버는 옆으로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 가깝게 앉아서 갈 수도 있고, 통로를 좀 넓히려면 넓힐 수도 있고요. 자, 오른쪽에 전동 버튼, 전동 시트 버튼이 있는데요. 이 등받이 각도 조절, 이 슬라이딩을 안쪽으로 이렇게 최대한 밀어 넣어야 뒤로 더 슬라이딩이 완벽하게 들어갈 수가 있네요. 아까 그 공간이 이쪽 안쪽으로 완전히 슬라이딩을 해놓지 않으면 뒤에가 걸려서 시트가 편안하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종아리 받침대가 최대한 올린 상태고요. 그리고 뒤로 눕혀보면 이게 최대한 지금 눕힌 상태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쪽에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눌렀다 띄면 무중력 시트처럼 이렇게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주는, 그렇게 되고, 뒤쪽 버튼을 이렇게 한번 누르면 그러면 원상복귀가 되는 이런 기능도 있네요. 이게 7인승에만, 7인승 2열 시트에만 들어있는 기능이라고 해요. 근데 한번 더 눌러보면, 근데 이걸 하려면 어쨌거나 시트를 최대한 안쪽으로 슬라이딩을 해서 붙인 다음에 해야 돼요. 그래야 공간이 나오니까. 슬라이딩도 최대한 뒤로 밀어야 이 받침대가 이렇게 끝까지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터치로 자세만 잡고 종아리 받침대는 이렇게 전동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만드시면 이 정도의 편안한 자세가 나오네요. 32,000대가 사전 계약이 돼 있다고 하는데, 사전 계약된 대수를 좀 보니까 9인승이 약 한 70% 되고요. 11인승이 5%, 7인승이 25%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7인승의 특히 2열 시트의 이런 자세나 공간감을 보시면 마음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무조건 이 앞뒤로 움직이거나 옆으로 움직이는 건 이쪽 왼쪽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 수동으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 시트를 한 번에 접어가지고 3열로 드나드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이 슬라이딩을 이렇게 밀어서, 어차피 여기 복도 같은 통로가 있으니까 이 통로로 드나들어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3열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걸 우선 이렇게 당겨 올려야 되네요. 손잡이가 있어서 이 레버로 앞쪽으로 밀고요. 이 커다란 이 유모차 그냥 안 잡고도 그냥 실을 수 있겠네요, 이 정도면. 그리고 여기에서 이 레버, 검정색 레버를 한번 당기면, 그러면 이렇게 3열 시트가 펴지는 상태네요.
3열 시트를 펴고 앉아봤는데요. 이게 근데 시트 등받이 각도 조절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검정색 줄이 하나 있잖아요. 이쪽 왼쪽에도 있는데요. 이걸 당기면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래서 편하게 자세를 잡으시면 되고요. 3열을 위해서 이렇게 컵홀더 수납 공간도 있고, 여기 햇빛 가리개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개방감이 좋진 않은데 여기가 생각보다 두툼하고 두꺼워서 개방감은 좀 답답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창문에 선바이저 햇빛 가리개도 있고 썬루프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장 당긴 상태인데, 이러면 너무 좁을 테니까 조금만 뒤로 적당하게 공간을 여유를 두고 3열로 가서 앉아보면 좀 좁습니다. 이 다리 공간 자체에 여유는 좀 별로 없는 편이고요. 근데 이게 이 3열 시트가 슬라이딩이 되거나 움직이지는 않고 등받이 각도만 조절이 되는 상태라, 근데 조금 2열 3열 양보해서 적절하게 앉으면 3열도 충분히 앉을만 할 것 같고요. 생각보다 보통 미니밴의 맨 뒷열 시트에 앉으면 바닥이 너무 높아서 이렇게 다리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이 시트 방석 길이가 너무 짧아서 좀 불편한 감이 있었는데, 7인승 카니발의 3열 시트는 생각보다 이 방석 길이도 좀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바닥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래서 이 정도면 조금만 2열 3열 이 공간만 어느 정도 좀 적절하게 조율만 하면 꽤 3열도 앉을만 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USB 포트도 이렇게 양쪽에 3열을 위해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인승으로 한번 가서 2열, 3열, 4열까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흰색 카니발은 9인승입니다. 같은 2.2 디젤 파워트레인을 얹고 있고요.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고요. 이 뒤쪽에도 이렇게 전동으로 개폐가 가능합니다. 지금 9인승 같은 경우에는 4열 시트 구성이고요. 둘, 셋 해서 9인승입니다. 맨 뒤에 4열 시트는 3인승 4열 시트는 접어서 바닥으로 매립을 해놓은 상태고요. 9인승의 2열 시트로 올라왔습니다. 독립 시트라서요. 기본적으로 편하고요. 이쪽에 수동 레버가 있어서 앞뒤로 슬라이딩이 꽤 되는데, 가장 뒤로 슬라이딩을 한 상태고요. 앞으로 슬라이딩을 하면 거의 다리 공간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붙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뒷좌석 3열 4열로 탑승을 할 때 용이함을 위해서 슬라이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독립 시트기도 하고, 그리고 쿠션감이나 시트의 전반적인 크기가 꽤나 안락합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은 전동입니다. 이쪽에 버튼이 있어서 버튼을 눌렀다가 떼었다가 해서 이렇게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송풍구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두 개의 썬루프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여닫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열면 이 정도의 개방감이네요. 꽤 많이 열리네요, 크게. 이거 카카오아이. 아,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고 오늘의 날씨 얘기해줘. 오늘 날씨 어때? 네, 뭐 이런 식으로 뒷좌석에서도 어쨌든 카카오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센터 콘솔 뒤쪽으로 220V짜리 파워 아울렛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12V 파워 아울렛이 또 있습니다. 보시면 이 뒤쪽으로 이렇게 꽤나 쓰임새가 좋은 수납 공간과 테이블을 마련해 놓기 위해서 앞좌석의 센터 콘솔의 깊이를 좀 포기를 했죠. 테이블처럼 사용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테이블을 밀면 이 안쪽으로 깊은 공간감의 수납 공간을 이 뒤쪽에 서랍 형식으로 이렇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열면 무조건 테이블이 같이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여기서 이렇게 밀면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공조장치도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오토로 온도 조절도 되고요. 바람 세기 조절, 방향 설정까지. 액정 모니터가 또 이렇게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인식하기에도 상당히 편하고 좋네요. 2열을 적당하게 이 정도 공간감이면 편하게 앉을 수 있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3열로 한번 가보면요. 네, 3열 시트에 올라왔습니다. 3열 시트에 보시면 이렇게 3열은 수동이에요. 등받이 각도 조절도 이렇게 수동으로 수동인데 이렇게 끝까지 젖혀지는 또 수동은 처음 보네요. 단계를 뭐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조절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레버가 또 하나 수동으로 있는데 이걸 눌러서 앞뒤로 슬라이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닥에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시트의 이 검정색 고리를 당겨 올리면 이렇게 고정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잡고 놔줘야 고정이 됩니다. 옆에서 보면 툭 튀어나와서 문이 닫힐까 싶은데 닫혀요. 네. 이렇게 2열 3열에 누군가가 앉아 있으면 아무리 공간을 할애해준다고 해도 앉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 다리 공간 자체가 확보가 거의 안 되고요. 자, 2열과 3열도 제가 4열에 한번 앉아보려고 꽤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열에 다리 공간은 요 정도밖에 확보가 안 돼서요. 만약에 4열 시트를 활용을 해서 9명이 오롯이 어딘가에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 2열, 3열, 4열 모두 되게 좁게 공간을 좀 많이 조정을 해서 앉아야 탑승이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등받이 각도 같은 경우에도 조절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등받이 각도도 불편하고 9인승이어도 평소에는 조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바닥에 매립을 해서 넓은 뒷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다가 간헐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4열 시트를 편 상태에서는 짐 공간도 거의 없습니다. 긴 장우산이나 하나 놓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4열 시트에 앉은 분들을 위한 어떤 편의 장비나 그런 것도 없어요. 아주 긴급하게 많은 사람이 같이 이동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만 간헐적으로 쓰시는 공간이다, 시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세대로 진화한 신형 카니발을 7인승, 9인승 정신없게 좀 훑어봤는데요. 이 주간주행 등이 방향지시 등을 켜면 같이 활용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조만간 또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